여론조사꽃에서 최고위원 선거 여론조사를 돌렸습니다. 자, 여론조사도 30%가 반영이 돼요. 이번 주말에 돌린 건데 김민석 39%, 정봉주 35%, 김병주 33%, 그 다음에 한준호, 이현주. 여론조사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론조사 30%니까 이게 의미가 있죠. 정봉주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2등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아마도 바뀔 것이다. 지금 현재 최고위원 선거 16개 지역 온라인 투표 결과 및 총합을 보면 김민석 1위, 정봉주 2위, 김병주 3위, 한준호 4위, 이현주 5위, 전현희 0.1% 차이로 6위, 민영배 1% 차이로 7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정말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세종하고 경기도 했는데 정봉주가 3위를 했습니다. 정봉주 득표율이 좀 떨어졌어요. 자, 막판 각축전 5위 누가 되나 이러면서 분석이 나오는데 뒷분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1위가 김민석, 2위는 정봉주. 최근 정봉주 후보와 김병주, 한준호 후보 간 격차가 좁혀져 차석 최고위원 자리에 누가 오를지 두고 봐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에 정 후보가 분노하고 있다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전언이 알려지면서 명심을 따르는 당원들의 표심이 정 후보보다 다른 후보들에게 향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자, 이게 사실 핵심인 거죠.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당원들은 정 후보가 당대표였던 이 후보를 폄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마지막까지 경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제 17일입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서울 경선이 17일 마지막이고 18일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대표랑 최고위원 5명을 최종 선출하는데 본 경선 결과는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온라인 ARS. 아직 ARS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권리당원 온라인만 지금 한 거죠. 이제 대의원 해야 되고 ARS 해야 되고 여론조사 30%가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정봉주 이야기. 정봉주 오늘 기자회견 했습니다. 기자회견 두 번째예요. 자, 정봉주가 하는 이야기, 박원석이 한 얘기 제가 종합적으로 다 들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진실이 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정봉주 오늘 기자회견이 저는 매우 컸다라고 봅니다. 매우 컸어요. 정봉주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는 오늘 기자회견이 정봉주에게 카운터 펀치가 됐다. 확신을 갖게 됐어요. 확신을 저도.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정봉주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다려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화내야 될 타이밍에 화내도 된다. 그러니까 확인할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주자. 그게 의리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다가 또 욕을 한 바가지 먹었죠,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스탠스예요. 정봉주가 기자회견하면서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 이러면서 40년 당원인 정봉주가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기,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고 민주당 차기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 자, 저는 정봉주가 한 이 이야기들은 전부 다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마음, 이것 다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기, 이것도 진실입니다. 정권 교체하고 차기 정부 민주당 정부 만들어야 된다는 간절함, 이것도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 우리 내부에 있다. 이재명 파리하며 실세놀이하는 무리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재명 파리하면서 갈라치기 하는 애들 말 좀 제발 그만 들어라. 이 얘기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당의 단합을 위해 이들 뿌리 뽑겠다. 맞는 말인데요. 이게 정봉주 입에서 나오니까 내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도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은 당을 걱정하는 많은 이들이 알고 분노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쉬쉬하고만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어떠한 모진 비난이 있더라도 이들을 도려내겠다고 결심했다. 이들은 이재명을 위한다며 끊임없이 내부를 갈라치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당을 분열시켜왔다.
이재명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 정치, 실세놀이를 하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다. 저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끊임없이 통합을 강조했고 맏형으로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승리를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을 져야 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한다. 맞는 말인데 왜 정봉주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느냐. 맞는 말인데 정봉주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설득력이 너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누가 뭐라 해도 민주당의 최대 자산이며 정권 탈환의 가장 큰 가능성. 정치는 성과이며 실적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명징하게 보여줬고 국민은 이재명을 통한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에 환호했다. 지지자들은 소년 노동자 출신 정치인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줬고 그 지지자들 제일 앞에 저 정봉주도 있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재명파리 무리들을 방치한다면 통합도 탄핵도 정권 탈환도 어렵다. 이재명의 정치는 계파 없는 정치였다. 벌판에 홀러선 이재명의 유일한 계파는 당원이었고 국민이었다. 그 정치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한다. 최우선 과제가 이재명파리 무리들 척결이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자, 정봉주의 저 얘기는 다 진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 정봉주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을 전부 다 쭉 펼쳐놓고 본다면 진실이라고 믿는데 진실이어도 정봉주는 이 기자회견으로서 저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진실이 무엇인지. 이재명 파리 무리가 누구를 뜻하는 거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다. 이 회견을 보고 머리를 쳐들고 발끈하는 사람들. 자기를 반대하면 다 이재명 파리다.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짜고 가는 거 매우 안 좋은 전략이었다. 황당했어요. 이재명 파리가 분명히 있죠. 있는데 이걸 정봉주가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 매우 적절하지 않은 거였어요. 매우 적절하지 않은 거. 헛발질이죠. 이거는 자살골도 이런 자살골이 없다. 지금은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고 선거가 진행 중이다. 전당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본격적인 당의 혁신이 시작될 거다. 자, 박원석 의원이 전 의원이 정봉주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밝혀 생긴 논란. 이게 뭐냐? 뭐라고 대답했냐? 사적인 대화이다 보니 그 본의가 과장되게 전해진 부분이 있다. 박원석이 뭐라 그랬냐? 정봉주가 최고위원회의는 만장일치제다.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고 말했다. 이게 이제 논란을 확 불러일으킨 거죠. 믿기 좀 어려웠는데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봉주가 이에 대해서 최고위원회는 만장일치대가 아니다. 최고위원회는 주요 당무 결정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상황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봉주가 수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진작에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냐? 첫 번째 선거 주말을 딱 했는데 정봉주가 1위로 치고 나갑니다. 근데 그때 당원들도 지지자들도 놀랐어. 와, 정봉주가 1위야? 근데 김민석이 저 뒤에 있어. 4위인가? 와, 정봉주가 안 될까봐, 원외니까 안 될까봐 정봉주한테 표를 준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오반데, 수석 최고는 정봉주 오반데 최고위원은 했으면 좋겠지만 수석 최고는 좀 오바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김민석 지지자들이 김민석을 막 외치자 이재명 대표가 그때 방송에 이렇게 나가고 있었거든요. 허허 하면서 김민석 후보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이런 말을 한번 툭 던졌어요. 예, 이런 말을 툭 던졌단 말이에요. 이거에 정봉주가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딱 느낍니다. 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정봉주가 첫 번째 선거, 주말 선거에서 1위를 찍고 수석 최고위원회 욕심이 딱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획가닥합니다. 이게 획가닥한 거예요. 권력이 이렇게 무섭다니까? 수석 최고위원 욕심 처음에 내지도 않았어. 근데 수석 최고위원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획가닥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지.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김민석이 막 치고 올라와. 그러니까 이게 점점 열받기 시작하는 거야. 서운했겠지. 이 열받기 시작하는 거야. 서운했어도 이게 이성의 끈을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수석 최고위원은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잠깐 여러분들이 지지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저는 수석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최고위원으로 들어가기만 해주십시오. 이랬으면 됐어. 이랬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수석 최고위원 욕심을 딱 나는 순간 이재명 대표의 그 한마디가 섭섭하고 짜증나고 이러면서 친했던 박원석한테 징징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정봉주를 좋아해. 미안한 마음도 있어. 근데 화끈하게 잘 싸워주잖아. 부채의식으로 찍어준다 그것도 있지만 화끈하게 제일 잘 싸우든 전투력에서는 최고다. 이래서 찍어준 거야. 그래서 최고위원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우려한 게 뭐냐?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 근데 지금 이 1년의 사태를 쭉 보니까 그 불안함을 본인이 입증해 줬잖아. 우리가 우려한 게 불안하다였는데 말 실수할까봐. 근데 그걸 역시나 정봉주는 불안하고라는 걸 입증했잖아 본인이. 그럼 어떡해? 최고위원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확정이 돼버린 거야. 지지자들 입장에선 아무리 짜증났어도 박원석한테 왜 전화해가지고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이딴 소리를 왜 쳐하고 앉아있냐고. 그래놓고 이재명 파리가 문제다라고 한다고? 이재명 파리한테 먹잇감을 누가 줬냐고. 이재명 파리한테 먹잇감 줘가지고 그 새끼들이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잖아. 당신 때문에. 이게 제가 분석한 이야기입니다. 정봉주 좋아. 화끈하고 전투력 있고 싸우고 민주당에 대한 의리 있고 그동안 우리가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봉주를 버린 거에 대한 부채의식 뭐 있겠지. 근데 그 부채의식보다 잘 싸우는 게 더 중요했어. 그래서 밀어줬는데 그 밀어주면서도 딱 하나 불안감. 말 실수할까봐. 그 불안함이 늘 있었다. 근데 본인이 그 불안함을 확실히 입증시켜줬잖아.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재명 파리가 문제다. 당신이 입방정을 안 떨었으면 이재명 파리들한테 먹잇감을 줄 리가 없었잖아. 근데 당신의 입방정 때문에 이재명 파리들이 그 먹잇감 들고 얼마나 설치고 다니냐고. 그런데 당신 입에서 이재명 파리를 뿌리 뽑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내가 이재명 파리들 계속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구독자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했었잖아요. 저는 정봉주 5등 정도로 저는 들어갔으면 했습니다. 제 픽을 말씀드렸죠. 1번 수석 김민석, 2번 김병주, 3번 한준호, 4번 민영배, 5번 정봉주. 이렇게 5명을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근데 여성이 한 명 들어와야 되니까 이현주냐 전현이냐라고 하면 그래도 전현이. 이현주는 또 나갔다가 오기도 했으니까 뭐 요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불안함이 있었죠. 입방정 잘못 떨어서 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누가 되는 일을 할까봐 그 불안함은 누구나 다 있었어. 그래도 뭐 저번에 그 발목 목함질인지 그거 얘기 그 말도 안 되는 실도 안 되는 아무리 7년 전이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뭐 날아가기도 했고 뭐 사과도 했고 하니까 그래 앞으로는 잘하겠지 불안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밀어줬는데 수석 최고위원 될 거라는 꿈에 들떠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지나가는 말로 김민석 후보는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이 한마디 한 걸로 선거 개입이니 뭐니 하면서 삐져가지고 섭섭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김민석이 막 치고 올라가니까 당원들의 뜻이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질 않고 이재명 때문에 지금 김민석이 치고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박원석한테 통화하고 그렇게 징징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물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좀 생기고 그러면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이렇게 사람을 등신을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딱 지금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김혜영님의 저 표현 너무 시한폭탄이야 정봉주. 터진다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서 그렇지 터진다는 겁니다. 그 불안함을 확신으로 바꿔준 거잖아.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정봉주가 이렇게 가면서 박원석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에 대한 뭐 혼자만의 상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본 거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봉주는 수박은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수박은 아니야. 선거에 돌입하고 권력의 눈앞에서 횟가닥 한다니까 사람들이. 정봉주도 그냥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서울 남았고 ARS 남았고 여론조사 남았고 대의원 남았잖아요. 저는 정봉주를 찍지 않아요. 원래도 저는 한준호, 민영배, 이 픽이 민영배 의원이 뒤에서 저렇게 골골거리는 꼴을 보고 싶지가 않아. 저는 한준호는 민주당의 미래로 확실히 좀 키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한준호, 민영배였습니다. 당원들이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건 민주당 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결정, 당원들이 바보가 아니고 다 여러분들만큼 정치 고관여층이고 다 보고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정봉주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린 거고, 제가 화가 나는 건 저는 이재명 파리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근데 기자회견이라고 본인이 해명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파리들 때문이다? 이재명 파리들이 당신이 한 그 가벼운 주댕이 때문에 지금 먹잇감 하나 들고 얼마나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걔네들 탓을 한다? 정말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의 무서움입니다. 선거에 돌입을 하고 권력 욕심이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근데도 최고위원 될 수도 있잖아요. 당원들이 어찌됐든 정봉주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잖아. 안 뽑을 사람들도 있지만 뽑아줄 사람도 있거든요. 이걸 알고도 뽑아줄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고위원에 들어간다면 축하해주고 경고하고 감시해야 돼요. 정말로. 그러나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고민정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최고위원에 들어가고 이 선거의 폭풍이 잦아들면 어느 정도 제정신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박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고.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아니다. 그거는 확실해졌어요. 김두관도 선거에 돌입하고 옆에서 뭔가 푸시하고 이렇게 막 뻐꾸기 좀 들으면은 헷가닥 하는 것처럼 정봉주의 불안함은 그냥 막연한 불안함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본인이 입증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할 거다. 이번 기자회견은 저는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너무나 화가 많이 났어. 이재명 파리로 몰고 가는 것. 제가 누구보다 이재명 파리를 싫어하는데 모든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금 이재명 다 팔죠. 근데 진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아니면서 나 이재명 지지자인 척하면서 민주당의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진짜 문제인데 걔네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 이재명 파리들이 지금 정봉주 때문에 신났단 말이야. 고민정과는 아니지만 위험한 걸로 따지면 고민정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정봉주, 제명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건 불가능한 거고 결과를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당원들과 국민들이 과연 정봉주를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지. 제 생각은 정리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뭐 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제 생각만 말씀드린 거예요. 정봉주 실망을 많이 했고요. 권력 욕심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든다. 다시 한번 체감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민영배 의원하고 정봉주하고 5% 차이 나요. 5%. 근데 지금 남은 게 뭐냐? 일단 ARS하고 여론조사 이게 남았어요. 근데 여론조사가 30%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우리 8명 다 좋다 했는데 정봉주는 리스크를 막연한 리스크에서 그 리스크는 확신이다라는 거를 입증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7명은 확실히 좋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돼버린 거다. 이렇게 정리합니다.